따지고 합시다. 문영배 지금 직무대행 집 네. 앞에서 지금 데모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의 어떤 그 기관의 장이든 재판관이든 판사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원래 집회 신고를 하면 그냥 해줍니까? 아니 기본적인 집회 신고를 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 아파트 앞에 이제 확성기를 틀고 대형 이제 소리 나니까 다 예. 불법 집회죠 결국은. 소음 기준도 아마 다 오버가 됐을 거고요. 근데 이게 이분들이 하나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시는 동네 어딘지 아시잖아요. 거기는 아마 거주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소위 말해서 이제 전통 보수층들이 예, 예. 사시는 동네죠. 거기 가서 자기들이 이렇게 소위 난장을 죽이면 전통적으로 그래도 보수 성향에 있던 분들조차도 이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아마 굉장히 멀어질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저 문제는 다른 어떤 이제 공개적 장소에서 집회하는 것과 달리 개인 집 앞에서 저렇게 집회하는 거 있잖아요. 저거는 진짜 어떻게 막 때리찌개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 파렴치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 윤석열 집 앞에서 저러다가 바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 법적이야. 아니 윤석열 집 앞이라는 것은 지금 그 옛날 한남동 검찰총장 그때.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재밌는 거는 저기 요즘 안 산대요. 문대행이 관리사무소에서 밝혔어요. 네. 여기 입주자 명단에 없다고. 근데 이것도 음모다. 자 그래서 라면 안 믿는답니다. 계속 안 산다는데 아니, 거기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강 의원님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지금 뭐 사모님하고 가족들 살고 있는 집 앞에서 데모를 한다. 이거를 지금 집회 자유 때문에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사생활 문제하고 바로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형식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집회 신고를 해서 그러는 경우가 있고요.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만약 그랬다면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죠. 근데 집회 신고를 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 신 교수님 말씀대로 그거는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자해 행위를 하는 겁니다. 여론도 그렇고 또 예를 들면 그 동네에 사시는 시민들도 그렇고 누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저는 지금 윤석열 일당들이 보여주는 또 윤석열 지세력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야말로 반민주적, 반헌법적 지금 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윤석열의 모습이다. 뭐 그래서 저는 이 다음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이것을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거나 전 윤석열 탄핵 인용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을 동시에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아야 되는 게 이제 서울 경찰일 텐데 예. 지금 서울 경찰 오늘 보셨다시피 뭐 국회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청장이 직무대행이 그런 걸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하여튼 안 좋은 게 계속 지금 반복이고 또 누적적으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이게 보면은 그 강덕호 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이게 검찰하고 똑같은 행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보면 방송에 보니까 뭐 집회 주최자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집회 신고는 한 것 같고요. 뭐 그 정도는 애들이 생각해서 할 텐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웃이다. 이웃 평판을 나쁘게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난리를 치고 뭐 보면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붙잡고 또 막 얘기를 하거든요. 문영배 뭐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결국은 이웃을 괴롭힌다는 게 목적을 위해서 사실은 수단을 신성시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우리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가족들을 다 괴롭히잖아요. 이 검찰들이 하는 짓들이 똑같은 그런 행태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것은 저는 이제 법이라는 게 이게 이제 사생활을 보호해야 되는 구역까지 만약 집회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동네 이제 평판을 나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잔인하다. 또는 인간한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공적 공간도 아니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영배 그 대행에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평생을 매우 어렵게 살면서 오로지 한 길만 그리고 매우 바른 길을 살아왔던 사람이 어떻게 동창회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거기에 음란물 올라왔던 그 음란물 본 사람으로 매도하는 행위. 이거는 이 인격적 모독은 참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그 집 앞에 가서 데모를 하는 저 새끼들이 인간이야라는 생각이 저는 근본적으로 드는 것이 너희가 살다가 언젠가 그 일을 당할 수도 있다. 너가 안 당하면 네 가족이 당할 수 있고 네 자식도 당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나도 똑같은 그 위치에서 비판을 할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지 할 때 당신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저런 행동을 하겠느냐. 거기에 좋다고 미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니 하나님 믿는 놈 그놈들밖에 없냐고 세상에는. 그렇게 팔아가면서 코인 발휘하고 돈벌이하고 상대를 정말로 음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매장을 지키려고 하는 저 정말 잔인한 행위를 용서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제 그 혐오하는 사람에 대해서 히체이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법안을 만들자고 얼마 전에 인터뷰하니까 김남근 변호사가 김남근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할 때 저는 꼭 사생활이 보호된 구역 안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저는 엄격하게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하십시오. 이 자리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예, 거기 거의 뭐 1년 이상 계속 그랬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갖고 예를 들면 그 거리를 좀 더 뒤로 후퇴시켜 놨잖아요. 근데도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그 부분 때문에 뭐 병원도 갔다 오고 아주 그 정신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놈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맞아요. 예.